2024년 겨울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조용한 복도 끝 작은 방에서 60대 남성 김 씨가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며칠 후에야 발견된 그의 곁에는 정기예금 통장 몇 개와 스마트폰,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암호화폐 지갑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형제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재산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3억 원의 예금, 그리고 2억 원 가치의 비트코인까지 모든 것이 민법 제1053조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생전에 김 씨는 동네 카페 사장에게 내가 죽으면 이 돈으로 불우한 학생들을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그의 전 재산은 국가의 것이 되었고 그의 마지막 소망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합니다. 약 716만 가구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김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살다간 한 사람의 삶이 국가의 재산이 되어버린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독신 가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유산 설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황.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1인 가구 시대의 상속 전략 정보를 얻어가시고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한 스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부 증가하는 독신 가구와 고립사의 현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독신 가구 증가폭이 가파릅니다. 이혼율 증가, 결혼 기피 현상, 그리고 자녀와의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복지재단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무연고 사망자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독신 가구였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고 귀속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던 30대 개발자 이 씨의 사례입니다. 2023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 씨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었지만 그가 남긴 디지털 자산의 절반 이상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5곳에 총 8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지갑의 시드 구문은 본인만 알고 있었고 휴대폰은 생체인식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은행 계좌의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씨가 3년간 개발해온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있던 이 게임의 소스코드와 관련 자료들은 모두 클라우드 계정에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접근 권한을 얻지 못한 가족들은 이 씨의 3년간의 노력과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진 지적 재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철저히 준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던 50대 회사원 박 씨는 2022년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6개월간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박 씨는 법무사를 통해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12억 원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40%는 어려운 가정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30%는 평생 돌봐준 누나에게, 30%는 10년간 함께 살던 반려견의 보호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해 별도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온라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암호화폐 지갑의 접근 정보, 클라우드 저장소의 중요 파일 목록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유언 집행자인 변호사에게 위임했습니다. 박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뜻은 정확히 이행되었습니다. 재단은 매년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반려견은 전문 보호시설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있습니다. 준비의 차이가 만든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대구의 70대 독거노인 최 씨의 사례는 가족이 있어도 유산이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 씨에게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과 호주에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2024년 초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3개월 후에야 부친의 부고를 접했습니다. 그 사이 최 씨의 아파트는 관리비 미납으로 경매에 넘어갔고 은행 계좌는 휴면 계좌로 전환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 씨가 20년간 투자해온 주식과 채권이었습니다. 증권사 3곳에 분산 투자된 8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었지만 자녀들이 이를 알게 된 것은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주식은 상장 폐지되었고 채권은 만기가 도래했지만 재투자되지 못해 저금리 예금으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국외 거주 자녀들의 상속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영사 확인, 번역 공증, 국내 대리인 선임 등 8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만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최 씨가 남긴 재산의 30%는 각종 절차 비용과 세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부 법이 말하는 죽음 마이너스 상속의 원칙과 현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속 순위는 엄격합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2순위는 직계 존속인 부모와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3순위 이상과는 단독 상속을 받습니다. 이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민법 제1053조가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간단 명료한 조문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현실은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 관리인은 6개월간 상속인을 찾기 위해 공고를 내고 채권자와 수유자의 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전통적인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암호화폐나 온라인 자산은 존재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고인의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관련 정보를 찾는다 해도 접근 권한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둘째, 해외 자산의 사각지대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해외 은행 계좌나 투자 계좌를 보유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속재산관리인이 해외 자산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셋째, 무연고자 재산의 급증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무연고 사망자는 3,661명으로 2019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남긴 재산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연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언은 망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법적 수단이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날짜,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필한 것은 무효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어야 하며 법정 상속분을 침해하는 유증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됩니다. 2023년 법원 통계에 따르면 유언 관련 소송 중
약 40%에서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형식적 요건, 미비, 유언 능력 부족, 착오나 강박에 의한 유언 등이 주요 사유였습니다. 3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상속 마이너스 보이지 않는 자산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암호화폐 투자자는 약 558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자신의 암호화폐 상속 계획을 세운 사람은 5%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암호화폐 상속의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전통적인 은행과 달리 암호화폐는 개인키나 시드 구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잃으면 영영 회복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얼리시스에 따르면 전체 비트코인의 약 20%가 이미 접근 불가능한 상태로 추정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에서 40대 투자자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드웨어 지갑에 5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24개 단어로 이루어진 시드 구문을 어디에도 기록해두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6개월간 그의 개인 물품을 뒤졌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문 업체에 의뢰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해봤지만 시드 구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50억 원의 자산은 영원히 잠긴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 적립금, 게임 아이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유튜브 수익 등 다양한 형태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웹툰 작가로 활동하던 30대 김 씨의 사례입니다. 김 씨는 2023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창작한 웹툰들은 여러 플랫폼에서 연재되며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들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작가 사망 시 수익 배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8개월간 각 플랫폼과 협상해야 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상속을 인정했지만 다른 플랫폼들은 개인 계약의 특성상 상속이 불가하다며 수익 배분을 중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가 5년간 창작한 작품들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드롭박스 등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는 때로는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부산의 한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던 50대 박 씨의 경우 20년간의 설계 도면과 프로젝트 자료가 모두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사무소 직원들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이 자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구글 계정은 2단계 인증으로 보호되어 있었고 휴대폰도 지문인식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구글의 사망증명서와 함께 계정 접근을 요청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적 검토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3개월 후에야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사이 진행 중이던 건축 프로젝트 이건이 중단되어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8개월간 각 플랫폼과 협상해야 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상속을 인정했지만 다른 플랫폼들은 개인 계약의 특성상 상속이 불가하다며 수익 배분을 중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가 5년간 창작한 작품들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4부 1인 가구 시대의 상속 전략.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유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 분배를 정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실현하는 마지막 기회로 봐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례로 인천의 퇴직 교사 이 씨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씨는 65세에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의 60%는 교육소외계층 지원재단에,
30%는 동물보호단체에, 10%는 평생 돌봐준 조카에게 유증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유언장에 자신의 교육 철학과 기부 의도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기부 재단이 단순한 장학금이 아닌 멘토링과 인턴십 기회까지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씨는 또한 매년 유언장을 검토하고 수정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 항목을 추가했고 2022년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유언이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가치 실현 도구가 된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상속 준비는 전통적인 재산 목록 작성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서울의 IT 기업가 최 씨는 디지털 유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 씨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모든 디지털 자산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주소, 접근 키, 온라인 계정 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권한 등을 단일 시스템에서 관리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다중 서명 방식입니다. 최 씨가 설정한 3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최 씨가 30일간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된 연락처로 알림이 발송되는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최 씨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투자 패턴을 학습시켰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AI가 시장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매도 시점을 추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상속 준비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의 의사 박 씨 사례가 참고가 됩니다. 박 씨는 변호사, 세무사, 재정설계사로 구성된 전문가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팀은 박 씨의 재산 상황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법적 유효성이 확실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서 유언 집행자 지정, 유언 신탁 설정, 유류분 분쟁 예방 조치까지 포함했습니다. 둘째, 세무 최적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생전 증여와 유증을 적절히 조합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박 씨의 뜻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암호화폐와 온라인 자산들을 전문 관리회사에 맡기고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6개월마다 재산 상황과 법령 변화를 검토해 상속 계획을 업데이트하도록 했습니다. 5부 사회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현행 상속법은 전통적인 가족 중심 사회를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주류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NFT, 온라인 게임 아이템 등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 어떤 절차로 상속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속 재산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파악하고 해외 자산 추적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무연고자 재산의 사회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익재단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분하는 시스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상속 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면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E-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시민의 모든 디지털 자산과 권리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사망 시 미리 지정된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이 처리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안전하고 신속한 상속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핀테크 기업들이 비슷한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생체 인증과 AI를 결합해 본인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반응이 없으면 미리 설정된 지시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죽음과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터부시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생애 설계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본의 엔딩 노트 문화가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에서는 50대 이상 인구의 30% 이상이 자신의 죽음에 대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배뿐만 아니라 의료 의사결정, 장례 방식, 개인적 메시지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준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노년층 위주의 제한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6부 준비된 마지막 의미 있는 마침표. 서울 오피스텔에서 홀로 세상을 떠난 60대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준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2024년 현재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 사회에서 개인 중심 사회로, 물리적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획일적 생애 패턴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상속은 더 이상 부유층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1인 가구 716만 명 모두에게 해당하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월세 오피스텔에 사는 20대 직장인도,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대 창업가도, 독신으로 살아가는 50대 전문직도 모두 이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준비의 시작은 인정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결정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록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목록화하고 접근 방법을 정리하고 내 뜻을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로 남기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지갑, 온라인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실행입니다. 작성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며 믿을 만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작성하는 순간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는 순간에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 제도,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전한 문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언장 한 통, 자산 목록 하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솔직한 대화 하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에서 홀로 떠난 그분의 20억 원이 국가로 귀속된 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지막이 의미 있는 마침표가 되도록, 우리가 쌓아온 가치들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혼자 죽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의사 표현을 통해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유산이 아닐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물리적 존재에서 의미적 존재로의 전환. 준비된 죽음은 그 전환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유산 계획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서울 오피스텔의 그분처럼 모든 것을 우연에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미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률적이고 자세하고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